외국인 고용 관련해서도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요. 막 써보시면 되게 헷갈리죠. 왜냐면 이게 비자도 있고 허가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거든요. 비자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자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허가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E9하고 H2 비자는 내가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만두겠다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H2 비자로 오신 중국 분이었는데 열심히 하실 것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건강보험으로 수술 다 하시고 퇴사를 하시더라고. 건강보험 받을 거 다 받고 먹튀한 거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E9이나 H2 비자로 허가를 받아서 직원을 쓰실 때는 면접을 까다롭게 보시고요. 정말 괜찮다. 정말 내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이면 좀 하시고 애매하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자, 외국인 고용 관련해서도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요. 요즘에 저희도 그렇고 뭐 식당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 외국인 고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써보시면 되게 헷갈리죠. 왜냐면 이게 비자도 있고 허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쓰시려면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비자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자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허가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먼저 비자는 이제 출입국관리법에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출입국관리소 거기다가 전화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좀 이따 알려드리고 일단은 비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자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쭉 보여드리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하면서 좀 직원으로 쓰게 되는 그런 관련이 있는 비자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자의 종류를 좀 먼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비자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1, A-2, A-3, B-1, B-3 이렇게 쭉 되게 많아요. A계열, B계열, C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데 이거를 하나씩 다 볼게요. A계열, B계열, C계열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A계열 같은 경우는 외교, 공무, 국가 간 협정 뭐 이런 거니까 우리랑 별로 상관없죠. B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계열에 보면 밑에 C4 비자가 단기 취업, 뭐 영리 활동하는 사람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C계열 비자 자체가 90일 이내 체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사업하면서 C4 비자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는 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C4 비자 분을 이제 채용할 일이 만약에 생기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1345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C4 비자 갖고 계신 분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BC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D계열은 이런 게 있는데요. 교육, 문화, 투자 관련 이렇게 투자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교육 관련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D2랑 D4 비자가 이제 학생들, 유학생들, 그 다음에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교육 관련한 비자. 근데 요 비자는 종종 저기 당근 같은 데 올리면 이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D2 비자인데 자기 일하게 해달라. D4 비자인데 일하게 해달라. 이런 거. 근데 이거는 D2, D4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허가를 받는 게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요 D2, D4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계열 비자를 보면은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E9 비자하고 그 다음에 H2 비자가 있죠. 요것도 이제 구인 공고 올리면은 연락이 종종 옵니다. 자기 E9 비자인데 일하게 해달라. H2 비자인데 일하게 해달라. 이거 오는데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사실 이게 좀 까다로워요. 허가 받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의사항도 좀 있고요.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허가 말씀드릴 때. 그래서 어쨌든 2계열에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F계열하고 뭐 H계열, G계열 이렇게 있는데 뭐 나머지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F계열에서 F4 비자가 되게 또 많죠. F4 비자도 많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이제 비교적 좀 허가 없이, 그러니까 여긴 다 허가 없이 쓸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쓸 수 있는데, 근데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단순 노무 불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F4 비자인 경우에는 홀서빙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주방 보조 이런 건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주방에서 조리하고 주방장하고 뭐 이런 거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F4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 왔을 때는 업무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니까 F4 비자를 쓰실 일이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소 1345에 전화해서 이런 분이 계신데 F4 비자인데 이런 업무에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쓰시면 됩니다. F5하고 F6
F6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이건 그냥 내국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F5 비자는 영주권이고요. F6 비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한테 나오는 비자래요. 그래서 아무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F2 비자도 종종 있는데요. F2 비자는 이것도 이제 허가 필요 없이 좀 비교적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일부 제한이 있어요. 취업 일부 제한이.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자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F2 비자는 이제 거주 비자인데, 거주 비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엔 제한이 없대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뭐 투자를 해서 왔던 비자를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뭐 단순 논문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어서, 요것도 만약에 F2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 오시면 여기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써도 되냐, 해도 되냐,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 근로자 쓸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요 정도 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8개의 비자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일단 F 계열은 허가는 필요 없다. 허가는 필요 없고, 특히 F5랑 F6는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다.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F2랑 F4 비자는 허가는 필요 없는데 약간 제한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F2나 F4 비자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소에 전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계열하고 E계열은 이제 허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허가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허가는 일단 제가 관련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랑 외국인공무원법 둘 다 색칠을 해놨어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리긴 했는데, D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 거고요. 허가를. 그 다음에 E계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먼저 D계열을 말씀드리면, 이 유학생들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취업활동이, 영리활동이 금지돼요. 근데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 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좀 잘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학비자는 뭐 성적이 이래야 되고, 어학연수는 뭐 이런 시험을 어떻게 봐가지고 몇 급 이상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345에 허가를 받는데, 이 허가는 다행인 게 사업자가 받는 건 아니고 저 학생들이 받아오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가가지고 허가를 받아오면은 이제 그때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학생들한테 요게 필요하대요. 우리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하고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D2나 D4 비자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오면은 근로계약서 써주고 사업자 등록증 하나 줘가지고 허가 받아오세요 하면은 이제 가서 허가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2랑 D4는 좀 쉽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계열 비자가 이제 좀 까다로운데, 요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참고로 이게 E9 비자가 일반 고용 허가제, 그 다음에 AC2 비자가 특례 고용 허가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요 일반 고용 허가제, 특례 고용 허가제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원래 잘 안 받았죠. 왜냐면 내국인의 일자리를 좀 보호해줘야 되니까 잘 안 받다가 이게 2004년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고용 허가제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받는 게 벌써 20년이 돼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온 건데, 이거는 그 허가 받는 과정이 번거로워요. 근로자도 허가 받아서 비자 받아서 와야 되고 사업자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허가 받는 과정이 번거롭고, 이거를 허가를 받으려면은 절차가 또 내국인을 먼저 구하려고 워크넷에 이런 데 2주 동안 올려놔야 되고, 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는데 구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허가가 되면은 무슨 보험도 가입해줘야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비자들은 그냥 간단하니까 써보고 안 되면 그냥 뭐 각자 갈 길 가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E9하고 H2 비자는 내가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게 그걸 해줬는데, 고용 허가 받아갖고 힘들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만두겠다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그 H2 비자로 오신 중국 분이었는데 되게 막 열심히 하실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건강보험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수술 다 하시고 퇴사를 하시더라고. 건강보험 받을 거 다 받고 먹튀한 거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준 건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저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막 비용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E9이나 H2 비자로 허가를 받아서 직원을 쓰실 때는 면접을 까다롭게 보시고요. 정말 좀 괜찮다. 정말 내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이면 좀 하시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뭐 되게 좀 복잡해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소개만 드리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가, 그래서 필요할 때 그냥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셔가지고 E9 비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H2 비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비자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8개 비자 정도가 있는데 F5, F6는 그냥 아무 제한 없다. 그냥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F4 비자는 단순 노무는 하면 안 된다. 근데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좀 편하고, F2 비자는 비자가 발급된 조건에 따라서 일부 제한되니까 출입국관리소에 한번 확인해보자. F4 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2랑 D4 비자는 허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출입국관리소에 허가를 받는 거니까 비교적 쉽다. 그래서 1345에 전화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E9하고 H2 비자는 이건 고용노동부 허가인데, 그래서 1350에 전화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면접을 잘 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을 아주 꼼꼼하게 봐서 정말 욕심나는 사람이다. 그럴 때만 진행을 하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비자 관련해서는 전화번호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자가 출입국관리소 건지 고용노동부 건지 요것만 구분하셔서 전화하시면 된다. 이렇게 외국인 고용까지 다 했습니다.